생각은 세상을 바꾼다. 그 시작은 질문에서 온다. 사유의 깊이를 나누는 시간. 2025 철학전공 학술제 11월 20일 목요일 저녁 6시 CLC 4층 비전홀에서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논리학 입문의 최승락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면의 뜻까지 우리가 배워 봤었죠. 그리고 이면의 뜻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는지, 다양하게 어떤 방식으로 이면 문장, 특히 그 조건문이 표현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봤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논리 연결사의 의미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다 하나씩 이제 알아봤으니까 전체적으로 논증에서 그것이 사용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논증이라는 게 무엇인지 첫 시간에 가장 먼저 배웠었잖아요.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말묶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어떤 규칙이 이제 포함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확실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형식화된 규칙에 대해서는 이제 후반기에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아마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정도, 그 정도부터 이제 자연 연역이란 규칙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지금 오늘 우리가 상기할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올바른 규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했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타당한 규칙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려를 해볼 텐데, 정확한 정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죠.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이 논증의 뜻에 대해서, 올바른 논증, 특히 타당한 논증의 뜻에 대해서 배워보고, 타당한 논증인 무엇인지, 타당하지 않은 논증을 부당한 논증이라고 하거든요. 부당한 논증은 무엇인지 그거를 찾는 연습을 해보는 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연역 논증에서의 올바른 논증은 타당한 논증 이라고 얘기를 하고, 올바르지 않은 논증은 부당한 논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당한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들이 모두 참인 모든 경우에 결론이 참인 논증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두가 너무 복잡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전제들이 있을 때 문제는 전제가 한 개가 아니라 전제가 1, 2, 3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전제들이 우선 모두 참이다라고 하는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경우에 결론이 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진리표를 우리가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문장이 뭐 3개, 4개라고 한다면 4개에 대한 진리표가 이렇게 쫙 나올 텐데, 거기에 나오는 전제들이 모두 참이면서 결론이 참인 그런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들, 그런 모든 경우에 결론이 참인 논증을 타당한 논증이라고 합니다.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한번 예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선은 정의만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인 논증인데, 여기서 말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도 전제가 참인 모든 경우에 그 결론이 참이다. 그러니까 전제가 참인 모든 경우에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는 논증, 타당한 논증의 정의를 알려달라라고 한다면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논증에 대해서 고려를 할 때 이건 당연하겠죠. 없는 게 아니라 있으면 되는 거겠죠.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일 경우가 있는 논증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역이든 귀납이든 어떤 논증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이는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 논증의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경우를 하나라도 찾으면 연역 논증이든 귀납 논증이든 그 논증이 올바르지 않음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논리학 입문의 최승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거 한번 또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진리표를 알았고 논증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았고, 그리고 연역 논증에서 올바른 논증,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는 논증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잖아요. 이거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어떤 논증이 제시가 됐을 때 그것을 번역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것이 타당한지 부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다시 한번 요약을 보자면요. 우선 논증에 대한 거를 우리가 했죠. 계속 반복해도 이거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라는 문장과 결론이라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말묶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에 뭐 한 가지 추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추론 규칙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우리가 고려를 할 것은 올바른 논증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올바른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론이 단순히 참인 게 아니라 결론이 반드시 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반드시 참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전혀 없다. 절대 없어야 됩니다. 결론이 참일 때 거짓인 경우가 절대 없어야 되는 거. 전제들이 참인 모든 경우에 결론이 참인 경우, 그때가 이제 결론이 반드시 참이다. 라고 하는 게 올바른 논증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 그 문장에서도 보셨듯이 전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제들이 전부 다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이 될 수가 없는가? 요거를 따져보는 게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상 언어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바로 딱 보고 이거 타당하겠네, 타당하지 않겠네 이런 거 판단을 충분히 뭐 하실 수 있는 분도 충분히 있을 텐데 그게 조금 어렵다면 지금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문장 논리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타당성 평가가 들어가게 될 텐데 조금 어려워지긴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번역하는 거, 문장을 참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진리표 그리는 거, 그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문장이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 뜻이 같은지 다른지 이런 거를 판단을 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모아서 전제들이 전부 다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결론이 거짓이 되는 경우가 전혀 없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앞으로의 그 일입니다. 지금 약식 진리표 이거를 배운 다음에는 이제 자연 연역이라고 해가지고 규칙을 통해서 그걸 알아보는 방식을 배울 텐데 그 규칙 기반 방식이 약간 좀 힘들 때도 있어요. 판단이 힘들 때도 간혹 가다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금과 같이 이제 진리표를 이렇게 그리는 방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표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가 있는가 이런 거를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제들이 참이다, 참인 그 경우를 모두 한번 따져보시면 지금은 문장이 4개이기 때문에 2에 4승하면 16개죠. 16가지 경우의 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에 대한 진리표를 한번 그려보시고 그리고 전제들이 모두 참인 케이스, 참인 케이스만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참일 때, 참일 때, 참일 때 그리고 참일 때, 참일 때 요 케이스 파란색으로 친 케이스만 나오겠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친 케이스들 중에서 거짓인 케이스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참인 경우가 있고 참인 경우가 있고 참인 경우 이것도 참이네요. 여기도 참이네요. 그래서 모든 전제가 참인 경우만 고려를 하니까 3개, 4개, 5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5가지 경우 중에서 결론이 거짓인 경우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 논증은 타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이런 진리표를 그리기는 힘들잖아요. 뭐 조금 다른 방식이라면은 저희 수업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 문장 논리 도구 같은 거를 써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GPT한테 이렇게 바로 보내드려도 되는데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GPT는 거의 완벽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는 더 완벽해지겠죠. 그럴 수가 있겠지만 약간의 실수는 할 수밖에 없다. 우리 뇌와 좀 비슷한 방식으로 어떤 정답을 기계적으로 뽑아내는 게 아니라 생성하는 방식으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약간 진리표를 간단하게 그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리표를 그릴 때 지금 표에 그려놓은 방식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3가지 문장의 진리표를 그릴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 진리표, 표를 B에 대한 진리표를 그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쉽게 그릴 수는 있겠죠. 이렇게 그릴 때 우리가 타당한 논증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전제가 모두 참이어야 되기 때문에 참인 케이스에 대한 것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까지 그렸다면 여기는 이제 그리지 않고요. 이 부분만 진리표를 또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A면 C다에 대해서 요 진리표만 이렇게 딱 그려주시면 되고, 그렇다면 여기서도 전제가 참인 경우만을 우리는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 경우만 고려를 하면 되겠죠. 전제가 거짓인 케이스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럼 마지막 문장이 여기 나오는데 이 문장에 대한 것도 이제 참이 이런 거는 이제 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거는 이 문장도 진리표 한번 그려보시면 여기가 참, 여기가 참, 여기가 참, 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거짓인 경우만 쏙 빼놓고 이제 진리표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에 대한 거 그리셔야 될 텐데 참인 케이스, 참으로만 있는 그 케이스 한번 모아보시면 요런 것들, 요거 찾아지죠. 이런 것만 이제 찾아지니까 여기에 대한 것만 이렇게 낫띠면 C다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전부 다 이게 참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인 케이스 이런 식으로 진리표를 딱 그려주시면 된다. 이렇게 그리면 조금 더 이제 단순하겠죠. 근데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게 이게 문장이 D까지만 갔을 때도 16줄이 되는데 만약에 이라는 문장이 또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32줄에 대한 진리표를 또 그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그 뭐죠? 계산기 같은 거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쓸 수도 없는 상황이군요. 이런 논리 계산기 지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하나 있긴 합니다. 하나 있긴 한데 좀 약간 불편하다 싶으면 저도 이걸 하나 새로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올려볼까? 그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런 계산기가 없다라고 할 때 요거 진리표 항상 이렇게 그리는 거는 좀 너무 힘들지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하는 게 여기 보이시는 약식 진리표라는 거를 고려를 하는 겁니다. 약식 진리표를 고려하는 그 한 가지 방식,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올바른 논증이라고 하는 게 올바른 논증이라고 우리가 적고 있는 게 전제가 있고 결론이 있을 때 올바른이라기보다는 이제 타당한 논증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우리는 연역 논증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한 논증을 고려를 해보시면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타당한 논증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거짓인 경우가 하나라도 있다. 하나라도 우리가 찾아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번역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문장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문장이 나올 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결론을 거짓이라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 결론이 이 문장이 거짓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나띠면 C가 거짓이 된다는 거는 나띠가 참이면서 C가 거짓이 되는 경우인 거죠. 그 말은 D가 거짓이고 C도 거짓이다. 이 CD에 대한 케이스를 여기서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거짓인 경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봤을 때 그런 상황에서 C와 D를 여기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을 해가지고 전제들이 전부 다 참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거짓인 경우를 한번 상정을 해가지고 그 전제들이 참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물어봤을 때 이 전체 전제들이 전부 다 참이 될 수 있더라. 그러니까 결론을 거짓으로 여겼을 때 전제들이 참인 경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부당한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근데 결론이 거짓인 경우를 우리가 가정을 했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전제가 참인 경우를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거는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타당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약식 진리표입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하지 않는데 우리 수업에서 약식 진리표는 하는 거고요. 그 약식 진리표의 아이디어를 잘 발전시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타블록스라고 하는 진리나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제가 그 논리학당이라고 유튜브에 강의 올리잖아요. 거기에 좀 나와 있는데 그게 좀 편하다는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거는 약식 진리표 방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1단계는 논증이
부당함을 가정한다. 그러니까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걸 찾아보는 거죠. 그거를 찾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제들이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존재함을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론을 거짓으로 가정을 한번 하고 결론의 각 부분 문장의 진리값을 결정해서 전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모든 전제들이 참인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으니까 부당해지는 거고, 두 번째, 어, 결론이 거짓인 경우로 한번 해보니까 전제들이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이제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주 타당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요. 이 예시로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예시로 한번 해보면 나띠면 C가 거짓이다 라는 걸 가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거짓이 되려고 한다면 옆으로 적는 게 나으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A올 B가 있고 A면 C가 있고 not B이면 이거나 D가 있고 이걸로부터 not D이면 C다를 우리가 이끌어낸다고 하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문장이 거짓이다라고 결론이 거짓이다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 그러려면 요게 이제 참이 돼야 되고 요게 거짓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C는 거짓이고요. D도 거짓인 요 상황이 됩니다. C가 거짓이고 D도 거짓이고. 그렇죠? 이제 C가 거짓이고 D 모두 다 이제 거짓일 때 한번 봅시다. 어,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 전체 전제들이 모두 참인 경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게 거짓인 경우가 있다. 참인 경우를 만들 수 있다.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를 만들 수 있다면 부당하게 될 테니까. 여기 이게 이제 우선에 D가 거짓인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문장이 이제 참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목적에 의해서. 그렇다면 not B가 참이 돼야 됩니다. not B가 참이라고 하는 거는 B가 거짓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B가 거짓이 되는 거고 B가 거짓이 된다라는 걸 받아들였을 때 이 문장 한번 보시면 B가 거짓이면 이 전제도 우리가 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A는 또 무조건 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제들이 모두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경우를 어떻게든 지금 만들어 보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A가 참인데 이 문장 보시면 A가 참이네요. C는 거짓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문장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우리 다 지금 고정돼 있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되잖아요. 참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들이 전부 다 참인 경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 결과는 타당하구나. 이 논증은 타당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약식 진리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요. 지금은 조금 어렵죠. 어려우니까 한번 하나씩 요 예시를 하나씩 오늘은 다 풀어보고 수업을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수업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요거 지금 해보시기를 바라겠고 오프라인에서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만날 때는 약식 진리표는 아이디어만 알려드리고 계속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한번 해보시도록 해보죠. 그래서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씩 위에 있는 거 번역 먼저 하고 번역을 먼저 한 다음에 이 1번, 2번에 대한 거 어떻게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 벌써부터 좀 이해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한번 스스로 해보시길 바랄게요. 1번 애리조나 호나 미주리오 둘 중 적어도 하나는 일본의 진주만 공격때 격침되지 않았다. 둘 중 하나가 격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not A 이거나 not B로 우선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서가 바로 나오네요. 따라서 이 전제가 한 개인가 보네요. 그럼 따라서 이렇게 슬래시 두 개, 요걸로 칠까요? 슬래시 두 개로 해도 좋고 슬래시 두 개가 낫겠습니다. 나중에 자연연역 할 때 요거 두 개 칠 거거든요. 요게 타이프 칠 때 훨씬 쉬울 거예요. 지금 턴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요런 표시 쓰는데 이거는 그 타이핑에 바로 없기 때문에 뭐 우리 모음의 R을 이렇게 쓰면 모르겠는데 요거 좀 어려우니까 슬래시 두 개 우선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따라서 애리조나 호 또는 미주리 호가 진주만 공격 때 격침되었다는 거는 또는 미주리호가 격침되었다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번역이 됐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결론이 참일 때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를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처음으로 이게 거짓이 돼야 되겠죠. 전체 문장이. 전체 문장이 거짓이 돼야 된다는 거는 A or B가 참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A or B가 참이라는 거는 A가 참이거나 or B가 참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 이상은 또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 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가 참이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우선 A가 참인 경우를 한번 고려를 해보죠. 두 가지 다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A가 참이라면 전제를 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A가 참일 때 여기 들어가 보시면 요거는 거짓이 되겠네요. 그죠? A가 거짓이 된다면 납비가 참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B가 지금 거짓인 경우를 만들어 보시면 B가 거짓이면은 요거 참이 되고 B가 또 충분히 거짓이 될 수 있잖아요. A만 참이면 되니까. 그래서 B가 거짓이면서 여기서는 거짓이고 A가 참이니까 거짓이 되고 참이 되는 거죠. 참이 되고 그래서 결론도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이제 참인 경우를 고려를 하면 요것도 참이 되고 이건 거짓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바로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2번 문제 바로 풀어보죠. 2번 문제 바로 보시면 샬롯은 경상도 사람이거나 충청도 사람이다. 그는 충청도 사람이 아니다. 샬롯은 충청도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경상도 사람이다. A 이런 문장이네요. 경상도 사람이다. 이거 한번 판단해보죠. 판단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A가 거짓이 되는 거고요. 결론을 거짓이게 만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전제 두 개가 참이 되느냐? A가 이제 거짓이니까 B가 이제 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A는 우선 거짓으로 보시고 B가 참이 되어야 그래야지 요 문장이 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A, B는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데 B가 참이 되면 not B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죠? not B가 이렇게 거짓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는 거니까 요거는 또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는 거니까 지금 영상 잠깐 멈추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를 바랄게요. 3번 종원이는 부자이다. 한 문장이니까 그냥 A라고 번역하고요. 종원이가 부자이고 이고니까 엔드 엄청난 액수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거는 컴마가 없으니까 우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약간 애매한데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좀 우리 수업에서는 컴마를 좀 찍어 놓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A and B에 not B, 전체에 이제 부정어를 붙이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보는 게 낫겠고요. 종원이가 엄청난 액수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따라서 종원이가 엄청난 액수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거짓이다. not B.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약식 진리표 쓰는 방법 요거를 이제 거짓으로 가정을 하면 B는 참이 돼야지 결론이 거짓이 되겠네요. 그러면 B가 참일 때 보시면 전제가 근데 두 개잖아요. 전제가 두 개고 이 전제 전체를 참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아주 단순하게 A가 우선 참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A, B는 다 참이 되어야 되네요. 그렇게 보시면 A가 참이고 B가 참일 때 요거는 참이잖아요. 근데 이 전체의 부정이니까 요거는 거짓이 될 수가 밖에 없네요. 전제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요것도 이제 타당하다. 3번도 이제 타당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저녁에 손님이 오지 않거나 저녁에 더 많은 음식이 필요하다. B로 번역하시고 더 많은 음식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을 보러 가야 한다. 저녁에 손님이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장을 보러 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거네요. 저녁에 손님이 오지 않거나 딱 봐도 부당해 보이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을 거짓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C가 참이 되어야 될 거고요. 요거 참이 돼야 되잖아요. 전제 전체가 참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A도 거짓이 돼야 되고요. C가 참이 되는 거니까 C가 참이 되면 not B는 참도 거짓도 다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A가 거짓이니까 요것도 참이 되니까
not B도 참이거나 거짓이나 다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한번 다시 보죠. 그렇다면 A가 거짓이니까 이거 참이고요. 이것도 참이네요, 전체. 그리고 C가 참이니까 이것도 참이네요. 그러면 전체 전제들이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 있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부당하다고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식진례표도 익숙해지시면 꽤나 좀 쉽게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케이스들도 꽤 있는데 웬만하면 또 다 풀릴 거예요. 최 씨가 시장으로 당선이 된다면 시청의 부정부패는 일소될 것이다. 뭐 한 사람 바뀐다고 그렇게 될까? 최 씨는 당선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청의 부정부패는 일소되지 않을 것이다. 결론을 거짓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B는 참이 되겠네요. B가 참이 되면 후건이 참이면 그냥 다 참이죠.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고요. 나데이는 참으로 만들려면은 다시 해볼게요. 후건이 참이니까 참이 되죠. 그런 상황에서 나데이를 A를 거짓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거짓이라고 하면 그쵸. 거짓이라고 하면 요것도 참이고 거짓이니까 요것도 이제 부당하다. 논증이 부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답을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약식진리표를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보는 거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유형인데요.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게 아까 보셨던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이제 기말고사에는 저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연역이라는 거, 이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게 자연연역인데 그 규칙을 써서 이끌어내는 거를 쓰셔도 좋고, 이런 타당성 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걸 하셔도 좋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약식진리표 저렇게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문제 이제 새로 추가되는 문제가 바로 저런 문제죠. 저런 문제가 어, 방금과 같이 저렇게 논증만 하나 드리고 그 논증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지 부당한지를 고르는 문제, 뭐 1번이 타당, 2번이 부당,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런 거를 이제 찾는 방식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종류의 문제 유형이 바로 반드시 참 유형입니다. 요 유형은 지금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PSAT 언어 논리 영역이나 리트의 추리 논증에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추리 논증에는 요즘에 이게 잘 안 나와. 요거 나오겠네요. 나오고 추리 논증에 요거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지금 요즘에 추리 논증에서는 보통 그 논리력을 파는 게 약간 논리 게임 쪽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이런데 이런 종류의 문제도 아직까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공무원 9급 국어에도 이런 파트로 나오는데 굉장히 이제 전형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한번 문두부터 읽어보면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기가 여기 있네요. 여기서 이제 반드시 참인 것만을 이제 고르면 되는 건데 어, 보시면 여기에 반드시 참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반드시 참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이라는 거, 그거는 여기에 나오는 것이 전제라고 한번 논증에서의 전제라고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이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이 될 수 없는 문장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 문장들을 이제 전제로 받아들였을 때 참이 어떤 특정 문장, 이런 문장들이 거짓이 될 수 없는 문장이 무엇인가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로부터 기억을 이끌어내는 것이 타당한지, 니은을 이끌어내는 것이 타당한지, 디귿을 이끌어내는 것이 타당한지, 그거를 판단하라는 그런 종류의 문장이죠. 그래서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펭수는 자이언트팽 고정 패널이 될 친구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그때 고정 패널 후보는 김명중 전 EBS 사장님이고요. 뚝딱이, 뿡뿡이, 뽀로로 4명이 있네요. 하나, 둘, 셋, 4명이 있고요. EBS 전 사장 김명중에게 자신을 포함한 다른 친구들의 상황을 물어보았는데 조심해야겠죠. 김명중 사장에게 물어봤으니까 여기 나와 뚝딱이라고 하는 거니까 나는 김명중이 되겠죠. 그죠? 포함한 다른 친구 상황을 물어보았는데 김명중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한번 이거를 기호로 한번 해보죠. 김명중을 A로 보고 김명중 사장님 반말 쓰는 게 아닙니다. 강의를 위해서 이러는 거고요. 뚝딱이를 B로 보고 뿡뿡이 씨 뽀로로 D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번역 한번 해보시면 나와 뚝딱이 둘 중 적어도 한 명은 고정 패널이다. 적어도 한 명은 뭐라고 번역하라고 말씀드렸죠? A
B거나 뚝딱이가 B로 번역을 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뿡뿡이가 고정 패널이면, 뿡뿡이는 C이면 나는 고정 패널이 아니다. 나는 김명중 사장이니까 not A가 되겠고요. not A. 그리고 뚝딱이는 고정 패널이 아니다. not B. 그래서 뿡뿡이가 고정 패널이 아니고 이고 문장이니까 and로 번역하시고요. 뽀로로가 고정 패널이다. 뽀로로가 D네요. 고정 패널이라는 것은 거짓이다.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약간 우리는 고전 논리 쓰고 있고 일상적인 논리만 쓰고 있으니까 드모르간 규칙 쓰시면 요거는 요 문장이 되겠다. 동치다 라는 것도 충분히 아실 수 있죠. 이러면 뭐 자연연역 같은 거 쓰신다 하시면 여기 해가지고 A 얻고 not A 해가지고 not C 얻고요. not C 얻으면 여기에서 not D를 얻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 같은데 한번 밑에 보기 중에 어떤 게 반드시 참인가 찾는 거니까 요 문장들 네모 치겠습니다. 요 문장들을 통해 가지고 이끌어낼 수 있는 거 반드시 참인 거 그거 찾는 거죠. 밑에 보기도 한번 번역을 해보면 김명중이 고정 패널이다 A고요. 뚝딱이가 고정 패널이다. 뚝딱이가 고정 패널이다는 B. 뽀로로가 고정 패널이 아니다. not D 라고 볼 수가 있는데 A에 대한 건 알 수가 없고 우선 니은은 아니겠죠. not B가 이미 있으니까 요것들이 참이면 이 문장이 참이면 이거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니까 이거는 반드시 참이 되는 거는 아니겠고요. 이렇게 요거는 빼주시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약식 진리표 한번 써 볼까요?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네, 우선 보기 A부터 보겠습니다. A부터 한번 보면요.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A가 거짓인 경우를 한번 찾아보는 건데 이 전제들이 전부 다 이제 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선 B가 요것도 이제 참이 돼야 되는 거니까 B는 거짓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A도 거짓, B도 거짓이 되는 거니까 그냥 거짓이네요. 이게 참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두 개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으니까 A는 부당이라서 부당하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타당하지 않은 게 될 거고 결론을 낫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을 낫띠로 하면 낫띠로 해보시면 낫띠가 거짓이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D를 이제 참으로 한번 여겨 보시면 되겠고요. D 낫띠가 이제 참이 거짓이니까 C는 참이 돼야 되겠네요. C는 또 참이 돼야 되는 거고 C가 우선 B가 또 참이 돼야 되는 거니까 B는 또 거짓이 돼야 되고요. B도 이제 거짓이 돼야 되고 B가 거짓이라면 요 문장 참이 돼야 되니까 A는 또 참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진립값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돼야 되는데 요 문장 한번 보시면 C가 참일 때 후건 not A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요 문장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네요. 전제가 전부 다 이제 참이 되는 케이스. 그게 불가능하니까 요거 나띠를 이끌어내는 거는 또 이제 타당하다라고 해야겠습니다. 타당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은 디귿밖에 없겠네요. 기억도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참인 것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제 디귿만 찾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타당성 계산기 통해서도 충분히 이건 할 수 있겠죠. 네, 아까 그 문제풀이를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시 보니까 우선 죄송합니다. 결론이 A가 거짓인 경우를 한번 고려를 해봤을 때 결론 A가 거짓이면은 여기에 not A or B이라고 하는 문장 여기 있죠? 결론 A가 이제 거짓이면은 A가 거짓이니까 B는 무조건 참이 돼야 될 거고요. B가 무조건 참이 된다면 이 전제 중에 하나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전제들이 모두 참인 케이스 그런 케이스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억도 이제 올바른 답이 되겠네요. 이게 제가 잘못 풀었습니다. 이거 검사안을 해보기를 정말 잘했네요. 기억과 디귿이 이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는 여기 타당하다라고 나왔고요. B도 한번 해보죠. B를 해보시면 B는 이제 타당하지 않으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잘 됐네요. 제 풀이는 틀렸지만 어쨌든 기계적인 계산기는 맞았다. 그래서 나띠도 하면
이제 이거 타당하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제 논리 게임도 이런 식으로 전제와 결론 나눠가지고 타당성 테스트로 한번 해보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이제 부당한 게 아니라 타당한 거였죠. 이거 잘못 풀었네요. 제가 타당하다. 잘못 푸는 경우가 계속 하나씩 나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뜻이 같은지 다른지 이거 번역해가지고 빠르게 한번 넘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논리로 생각하는 힘을 더 키워야 한다면 A라면 시민들로 이루어진 국가는 후퇴하지 않는 진보를 이룬다. 부정어가 있긴 한데 그냥 A면 B로 한번 번역해 볼게요. 시민들로 이루어진 국가가 후퇴하지 않는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시민들은 논리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 요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렇게 번역하는 걸로 할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 이제 그냥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이제 뺐습니다. 강의록에 뺐기 때문에 요런 거 위해서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다른 책자들 보면은 이런 위해서를 이렇게 조건문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요거는 우선 다르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다르다. 그리고 A, 펭수나 뽀로로가 비겁하다라는 것은 거짓이다 하니까 요 문장이 될 거고요. 펭수가 비겁하다는 것은 거짓이고 뽀로로가 비겁하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거는 드모르간 규칙 쓰면은 그냥 갖다가 나오겠죠. 라고 하시면 되겠고 유석이가 똑똑하거나 착하다면 유석이의 삶은 점차 행복해진다. 그런 것이고 유석이가 똑똑하다면 유석이의 삶은 점차 행복해지거나 유석이가 착하다면 유석이의 삶은 점차 행복해진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5월이 엔드가 돼야지 이제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건 또 다르다. 이렇거나 저렇다면이라는 규칙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은 다르다, 2번은 같다, 3번은 다르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약식 진리표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연습 좀 해보시면 덧셈 뺄셈 하듯이 그렇게 되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고 타당성 문제 이제 이번 주부터 나가게 되는데 한 번씩 풀어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